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6월 20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이 좀 있습니까?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2,9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트레라 5천만 원, 덤프오던 3,7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 영업용 번호판 거래를 하시면서 개인 소형, 개인 중형, 개인 대형 번호판이 그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된 적이 좀 있어요? 거의 없죠. 전에는 개인 중형이나 개인 대형은 가격이 월등히 차이가 났죠. 네. 그런데 요즘은 개인 중형이 완전 역전돼 가지고 전에 그 가격에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예. 앞으로 이게 개인 중형과 개인 대형이 회복되리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기가 한두 해에 걸쳐서 좋아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번호판 시세는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크게 변함없이 개인 중형 같은 경우는 더 소폭 하락 예상돼요. 네. 예. 대표님 이번 주 화물차 매매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저희 갈산상사 유튜브 구독자이신데요. 제주도 사시는 분이에요. 네. 제주도 살고 계시는 분인데 전기차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제주 지역은 지역이 좁아가지고 면허 팔 데가 없었는데 제 거 유튜브 구독자로서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저희한테 직거래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매입 과정에서 서류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제주도고 인천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설정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저희가 계약서 오고 서류를 제주 지역으로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제주 지역에서 그 서류에 인감도장 찍고 서류를 올려가지고 인천에서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금요일 날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서류 받음과 동시에 전액 중에서 100만 원만 뺀 나머지 금액은 다 드렸고 100만 원은 자가용 이전 끝나자마자 비용 정산해가지고 다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서류 받자마자 사장님 고맙게 잘 처리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가 오셨더라고. 문자 메시지 오시고 그리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저희가 직접 찾아뵙지 않고 그 지방에 사시는 분이 오지 않아도 서로가 경비도 전략할 수 있고 얼마든지 계약 거래가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은 그 오프라인이 확실히 성립이 된 거죠. 예. 그 방법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온라인 못해도 그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처럼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역까지 내려가게 되면 비용 또 발생하잖아요. 네. 그 지역에 계신 분도 또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분한테 더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시골 소규모 도시 같은 데는 매매 상사도 없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많죠. 그리고 물동량이 판매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좀 적다 보니까 하나 팔면은 서로가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매매 상사를 통하게 되면은 구태여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다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만히 앉아서 다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전화 한 통으로 다 끝나네요. 예,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예. 대표님 오늘은 화물차주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불공정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협회 직선제가 왜 이슈가 됐습니까? 지금 현장 화물차주 사이에서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있는데요. 화물차주의 권익을 대변할 협회가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죠.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제48조 제6항은 협회 임원의 선출 방식을 정관으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조합원 전체의 직접 선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거죠. 그 결과 소수의 대의원들이 이사회가 임원을 선출하는 구조에서 조합원 다수의 의사보다는
내부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되기 쉬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협회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이 그래서 제출된 거죠. 네. 예, 예. 협회가 현장 화물차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단적인 예로 보면은 지금 화물차주들이 주선사에서 오다를 받아서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주선 수수료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화물차주들의 오랫동안 주선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실질 소득에 침해되어 있는데 업계 관행상 주선 수수료는 통상 10% 내의 수준을 유지했지만은 일부 주선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취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수료 상환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2024년 7월 신고제가 도입됐지만은 신고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제재도 유명무실한데 수만 명의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협회가 이 문제의 핵심 입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거죠. 협회가 있어도 그 목소리를 못 낸 거죠. 네. 소형 화물차주들이 특히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행 화물 관련 제도가 대형 화물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국제신문 2025년 10월 16일 기고에 따르면은 전국 16만 개인 소형 운송 사업자들은 최소 운임 보호 장치조차 없이 주선업체의 자의적 수수료 책정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되죠. 운임 총액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 구조 속에서 소형 화물차주들은 유류비, 차량 활부금,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고정 경비를 모두 부담한 뒤 실질적으로 손해주는 금액이 극히 적은데 이런 현실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흘러온 거죠. 네. 직선제가 도입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직선제가 되면 임원들이 당선을 위해서 조합원의 실질적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임기 중에도 조합원의 평가를 의식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수수료 상한 법제와 정산 투명화, 깜깜이 계약 근절 같은 현장의 핵심 과제가 협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자리를 잡게 돼야 되는 거죠. 소형 화물 차주를 포함한 모든 조합원들의 이해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지는데 집행부가 교체되더라도 선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운영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선출 구조 그 자체를 바꿔야 협회가 바뀌어야만이 화물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직선제 도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을 개정해서 협회 임원을 조합원 전체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의무할 것을 요구하고요. 둘째는 직선제 도입과 함께 예산 사업 계획 활동 내역을 조합원 전체에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되는 거고, 셋째는 조합원이 협회 임원의 직무, 혜택 또는 직권 남용에 대한 소환 및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한마디로 협회 운영 전반을 조합원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번호판 매매 현장에서 이 문제가 실제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느껴지는 거죠. 번호판을 구입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수익 구조를 문의할 때 주선 수수료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얼마를 벌 수 있냐고 물으면은 주선업체가 얼마를 떼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소형 화물차 차주들 사이에서는 주선업체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뜯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좀 많죠. 운임 총액 자체를 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소형 화물차 수익 구조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이걸 나서서 협회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협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않기 때문에 직선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청원이 실제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요. 법 개정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거지
화물차주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계호 의원이 주선 수수료 화물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제를 명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026년 3월 16일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협회 직선제도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보는 거죠. 수십만 화물차주들이 청원에 함께 동의하고 목소리를 모은다면 국회와 정부도 외면하기 어렵죠. 청원에 참여하고 지역협회와 국회의원실에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혼자서는 작은 목소리를 내지만은 함께 모이면은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역할을 협회가 구심점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대표님, 오늘 26년 6월 20일인데요. 화물협회 직선제 청원 지금 몇 명이나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 화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오늘 시점에 156명 정도가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추세로 가다 보면은 이 법안도 역시 안 될 확률이 좀 높아진 거죠.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은 화물차주들이 조금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일인데 이걸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개탄스러운 얘기죠. 네. 예. 마지막으로 화물차주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회가 진정한 현장의 대변자가 돼야 번호판 가치도 지킬 수 있고 주선 수수료 상한이 법제화돼도 깜깜이 계약 구조가 건절되면서 화물차 수익 구조가 개선돼야 되는데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은 번호판 가치도 유지되는 거죠. 직선제는 단순히 투표 방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과 번호판 가치를 지키는 구조적 기반을 만드는 문제인 거죠. 청원에 관심을 갖고 제발 참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6월 20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의 권익을 지키는 협회가 되려면 협회 운영 자체가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직선제 입법 청원도 그 시작입니다. 현장 화물차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앉았습니다.